안녕하세요. 김작가의 요양원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술 드시는 분, 아니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던 알코올 의존 증상을 극복하고 요양보호사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종사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열심히 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땡땡시에서 1970년대 초 2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그다지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사는 게 고만고만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오빠 언니들이 나이 차가 많아서 일찍 돈을 벌기도 했고 쉬지 않고 일했던 엄마의 노력 덕분에 무난히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구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기판 납땜인데 납땜을 그때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직 노안이 올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눈이 흐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바로 다음에 IMF가 터졌습니다. 어느 정도 버티다가 많이 힘들어져서 미리 가 있던 큰오빠의 제안으로 경기도 수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파장동 단독주택 옆에 한 칸을 얻어서 생활을 했는데요. 아들이 복동이어서 그런 건지 수원에는 큰 기업이 있어서였는지 점점 벌이가 좋아졌습니다. 정말 사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도 일찍부터 술을 마셨지만 이때는 사는 게 즐거워서도 마셨던 것 같네요. 그렇게 10수년 넘게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집도 사고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타일러도 보다 싸워도 보다 나중엔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도 팔게 되었습니다. 제 망상일지 모르나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게 2018년 정말 더웠던 그해 여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막막함, 분노, 군에 있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 경력도 없고 나이도 차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태에 시작점으로 떨어진 듯한 무력감. 혼자 남은 저는 이제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 병이 2병이 되고 3병이 되고 점점 늘어갔죠. 점심을 혼자 먹다가도 심란하면 조금씩 마셨습니다. 다행인 건 걱정해주는 오빠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끔 식사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만나서 걱정 안 끼치려고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술을 안 마셨던 듯합니다. 제 생각에 오빠나 친구들 덕에 제가 더 심한 단계로 안 넘어간 것도 같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아이의 당황하던 얼굴이 또렷하게 생각납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 술냄새, 헝클어진 모습. 아마 눈도 충혈돼 있었겠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온다는 걸. 얼굴이 술 마실 때보다 더 달아올랐어요. 어찌저찌 둘러대고 비척비척 술병 치우는데 아들이 가만히 오더니 함께 소주병을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치우지 못한 소주병이 어찌나 많이 나오던지요.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힘들었나 보네. 마음이 순간 울컥했지만 그보단 지금 모습을 빨리 안 보여주고 싶어 너 할 거 하라고 하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던 아들 덕인지 몇 달 만에 4일 이상 술을 안 마시게 되었죠. 복귀하는 날 터미널에서 아들이 저를 안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힘내. 나 제대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눈물이 쾅 하고 나올 것 같았지만 니나 잘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나가기 전에 자기 방에 간 영양제와 돈 20만원 그리고 편지를 써놓았더군요. 편지 내용은 엄마 힘들지 건강 생각해서 술은 끊었으면 좋겠어. 나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자.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사랑해. 였어요. 지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목을 찔렀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1년 가까이 힘들고 쩔어있는 자기 혐오, 미움, 자괴감, 열등감, 여러 악감정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지지해준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든든해졌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어요. 술을 끊자.
그때 아들이 준 돈은 아들 앞으로 적금을 들고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40 후반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더군요. 오빠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일반 회사는 쉽지 않을 테니 자격증을 활용하라며 사회복지사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빨리 직장 생활을 시작할 요량으로 요양보호사를 선택했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엄마 술도 다 끊고 요양보호사 따서 첫 월급도 받았다고 하니 눈이 그렁그렁하니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저를 살려준 그때 그 효자 아들은 제대하자마자 군대에서 딴 자격증을 이용해서 취업하고 또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기특하죠? 저는 지금은 주주야야 비비로 일하는데 아직 젊어서 그런지 힘든 것도 없고요. 장기 근속 수당을 합쳐 230 조금 넘게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적다고 하지만 워낙 소비가 별로 없는 저는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반찬 없으면 광교산 자락이건 어디든 가서 나물 캐서 무쳐 먹으면 되고 안 아프려면 평소에 운동하면 되고 슬프거나 외로우면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요새는 나중에 여행을 다닐 요량으로 영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또는 아주 강한 사람이라서 내가 나의 등불이 된다면 인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2024년 김땡땡 올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분 진짜 존경하고요. 아드님이 정말 생각이 예쁘네요. 20대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제 20대 때는 그냥 밥 많이 먹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고 기특하고요.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고 스스로 삶의 재미를 찾아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부분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해변의 카프카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로 오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폭풍 속에서 나올 때 들어가기 전에 당신과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폭풍의 전부이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전하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